TN캐브리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시가 임박해 있는 포르쉐의 타이칸 전기차에 대해서 미리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르쉐가 순수 전기차를 최초로 내놓는데요. 이 타이칸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습니다. 과연 이 타이칸 전기차가 전기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할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출시가 한 2, 3일 남겨놨는데요.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영상은 2015년도죠.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 2015년 9월에 처음에 타이칸의 전신이죠. 미션이라는 컨셉 전기차가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직접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서 실내를 촬영한 모습도 있는데요. 실내 모습은 대부분 기본 골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웃라인은 거의 상당히 많이 미션이를 따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커브드 형태로 되어 있고 5개 형태의 계기판을 표시한 것 같은 그런 거는 상당히 타이칸에도 비슷하게 적용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타이칸이 국내에 타이칸이 전 세계에 출시하는데 딱 4년이 걸렸습니다. 3가지 정도 트림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트리 트림, 그리고 미드레인지, 그리고 롱레인지. 롱레인지는 이름이 터보나 터보 S 이렇게 이름이 붙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각 트림별로 배터리 용량을 좀 다르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얼마 전에 포르쉐가 공개한 타이칸의 실내 모습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시는 화면이 바로 실내 모습입니다.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인데요.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요. 커브드 형태,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가진 커브드 디스플레이이고 약 16인치가 넘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개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기판을 5개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미션이하고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역시도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하고 아래하고 각각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승객석에, 보조석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하나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객석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옵션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그리고 그 중앙의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은 마치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주로 자주 쓰는 터치 프로 듀오하고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햅틱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약간의 누를 때마다 이렇게 진동이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 실내 내부가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예요. 전면부가 거의 다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2열 승객석에도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내장됐다고 합니다. 2열에도 공조장치를 컨트롤한다던가 하는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게 볼보가 주로 이런 쪽에 많이 디스플레이를 터치 디스플레이를 넣고는 합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의 그 셔시입니다. 아래 하부 구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성능 전기차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륜축에 모터 하나하고 후륜축에 모터가 각각 이렇게 하나씩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륜하고 후륜을 정확히 나눠서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게 배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고성능 전기차, 특히 테슬라 모델이나 이런 데서도 주로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배터리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포르쉐에서 말할 때 2열 쪽에 이렇게 빈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 부분이 푹 파여져서 들어간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르쉐는 풋 가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열 승객이
앉는 자세를 똑바로 하게 하고 이어승객이 편안하게 앉기 위해 하기 위해서 마련된 부분입니다. 배터리 디자인을 좀 더 특별하게 했죠. 다리가 쑥 들어갈 수 있게, 편안히 다리를 뻗을 수 있게 무릎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배터리 설계할 때 좀 특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칸이 기존의 전기차하고 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터리 시스템이 8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도 한 370V에서 400V 정도의 배터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있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들도 대부분 그 정도의 배터리 볼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달리 포르쉐만 8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더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충전도 더 빠르게 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시스템, 특히 800V 배터리 시스템은 독일에 있는 드락셀마이어라는 곳에서 이렇게 패키징을 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충전은 이미 출시 전부터 그 미션 2를 통해서 350kW 충전이 가능하다고 굉장히 호언장담했는데요. 아쉽게도 350kW 충전은 아직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밝힌 바로는 첫 출시부터는 250kW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서히 더 개발되면 350kW까지 충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50kW 충전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버전 3, 슈퍼차저 버전 3하고 동일한 정도의 충전 속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트랙션 모터, 구동 모터에 가는 건데요. 포르쉐는 P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칸의 출력이 지금 모터 출력이 한 440kW 정도로 합산 출력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P100D에서의 출력을 간단히 보면 앞에는 193kW 정도의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약 300kW가 넘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 면에서는 상당히 그 테슬라 쪽이 월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로 100을 따져봐도 P100D 같은 경우는 2.9초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약 3초대 정도에 머무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합산 출력을 정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앞바퀴하고 뒷바퀴 출력만 각각 따로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션 모터를 구성하는 데서 얼마 전에도 공개했는데 굉장히 가혹한 테스트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도 충분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로 100 테스트, 제로 200 테스트 같은 경우를 몇십 번 반복해서 했는데도 충분하게 그 성능 차이가 없이 그 제로 100 성능을 제로 200 성능 보여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모터가 냉각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동 모터에 사용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사각 코일을 썼다는 거고요. 국내 전기차들도 대부분 요즘에 사각 코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터 출력, 특히 토크를 높이기 위해서 필팩터라고 하는 건데요. 로터나 스테이터의 슬롯에 그 코일을 감아야 돼요. 코일을 감을 때 꽉 차게 감는 그 정도를 필팩터라고 하는데요. 이 필팩터를 높여야 토크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 코일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코일보다 그 단면적인 사각 코일을 쓰면서 그 슬롯을 감아야 아무래도 꽉 차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각 코일을 많이 쓰고요. 헤어핀 테크놀로지 와인딩이라고 해야죠. 헤어핀 테크놀로지를 썼습니다. 이 헤어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선을 갖다 슬롯에다 감는데 헤어핀에서 머리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그 휘어 가지고
그 슬롯에 각각 꽂게 됩니다. 꽂게 되면서 나중에 그 들어간 구리선 슬롯에 들어간 그 동선 하나하나마다 용접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미 쓴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도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쉐보레 볼트 EV가 GM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도요타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헤어핀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쓰면서 필 팩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델 S하고 잠깐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는 전장이 4850m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모델 S 같은 경우는 5m가 조금 안 되는 4970m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가 한 10cm 정도 이제 전장 차이가 나겠고요. 전고 차이는 제법 큽니다. 타이칸이 확실히 낮습니다. 구조상 확실히 낮게 되겠고요. 전고가 지금 알려진 거는 1300mm고 그리고 모델 S 같은 경우는 4445mm가 되겠습니다. 출력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합산 출력은 타이칸 같은 경우 440kW, 그리고 모델 S P100D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193kW, 뒷바퀴가 375kW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테슬라 모델 S P100D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424km를 인증받았습니다. 400km 중반대가 될 거라고 타이칸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타이칸이 어떻게 출시되고 국내에 들여와서도 테슬라를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포르쉐만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모델들은 대부분 조립이나 이런 형태에서 아직까지는 포르쉐만큼의 마감 기술들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포르쉐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따라서 테슬라도 이렇게 포르쉐에서 고성능 전기차를 내놓음과 동시에 내놓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테슬라 모델들도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실내 변경 등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